이번 투표율 의미하는 바가 좀 심상치 않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김재희 변호사님? 일단 코로나19가 이 투표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까 아니면 긍정적 영향을 미칠까 두 가지 경우가 모두 가능했었는데 사실 코로나19가 이제 거의 진정 국면으로 지금 접어든 상태에서 투표가 이루어졌잖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동안 집에서 답답하게 지내던 시민들이 투표를 계기로 예. 시민권의 권리를 이제 행사하기 위해서 밖으로 외출하는 그런 것들을 상당히 즐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고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코로나19에 감염될까 봐 걱정돼서 투표소에 못 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좀 기쁜 오랜만에 외출로 여겼을 가능성이 있어요. 예,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코로나19 사태가 우리에게 국가를 재발견하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국가라는 게 추상적으로 존재는 하지만 예. 내 곁에 이제 바로 나의 삶을 책임지는 어떤 주체로서 느껴진 적은 별로 없었는데 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는 이 국가가 정말로 중요하고 나의 생명과 신체와 그다음에 재산의 안전을 보호해주는 어떤 그런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라는 건데 실제로 선관위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선거를 통해 국가 전체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응답자 그다음에 또 선거에서 내 한 표는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그런 의견이 지금 70몇%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예, 예. 이제 그 이야기는 굉장히 이 투표와 그다음에 그 투표로 인해 구성되는 어떤 그런 국가기관에 대한 그런 효용감이 매우 높아졌다라는 것이 아마 적극적으로 투표소에 가게 만든 요인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그 코로나19가 이번에 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거는 사실이에요. 그거는 사실인데 그게 민주당한테 많이 유리했다라고 보십니까? 그게 없었으면 이번에 참패했다 그렇게 보시나요? 참패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압승은 못 이뤘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우리 코로나19가 이렇게 발현됐을 때 많은 분들이 예측했잖아요. 방역 잘못하고 대처 잘못하면 여당에 불리하고 대처 잘하면은 여당에 유리하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결국에는요. 저는 이번 선거가 미래통합당이 진 이유는 좀 잔인하게 말씀드리면 오로지 황교안 대표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황교안 대표 때문이다. 네, 오로지. 그러니까 야당이 대한 세력으로 인정받지 못한 것, 예. 야당이 어떠한 비전과 그런 미래에 대한 나아갈 방향을 제시 못한 것, 그런 것도 상당히 문제였지만 예. 4월 1일 날 선거가 이제 공식적인 선거 운동이 4월 3일 날 이제 시작이 되는데 4월 1일 날 아니 당 대표가 막말을 해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됐어요. 선거 바로 앞두고 여러 건을 하셔서 그날 무슨 말씀하셨죠? N번방 뭐 이렇게 호기심으로 예. 들어간 사람은 다르게 우리가 뭐 처벌해야 된다 이런 방송기자협회 주관의 기자 토론회 뭐 간담회였어요. 그러면서 그냥 선거운동 들어가자마자 계속 미래통합당의 후보들이 막말을 계속 퍼부었잖아요. 예. 선거운동 기간 중에 솔직히 생각해보세요. 미래통합당 기억나는 거는요. 자기네들 막말을 주워 담고 징계하고 대처하고 그거에 대해서 해명하고 예. 이런 거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야당이 정말 우리에게 표를 주시고 우리를 당선시켜 주시면 정말 우리 이런 나라 만들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계속 차명진의원 제명했다가 안 했다가 그 다음에 다른 후보는 30, 40대 정말 논리 없다 이런 김대호. 식의 막말하고 예. 제가 이름까지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예.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이 당이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빌미를 황교안 대표가 처음에 스타트를 끊었고 마지막에 차명진 의원을 대처하고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정치력과 리더십이 없었다. 제명을 안 하고 이를테면은 뭐 탈당하는 걸로 탈당 범위시키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 말끔하게 정리했어야 되는데 정리 못하니까 아무래도 저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못 맡기겠어라고 생각을 했다. 그렇고 그것의 가장 큰 최종 책임은 황교안 대표죠. 그렇군요. 근데 지금 보수 계열, 그러니까 지금 미래통합당 전신까지 포함해서 새누리당부터 해가지고 4연패 중입니다. 네,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2018년 지선, 지방선거, 2020년 총선까지. 일단 역사상으로 한 정치 세력이 4연승을 한 적도 없고 4연패를 한 적이 없어요. 지금 대한민국 정치사를 보면 민주화 이후에 이게 지금 대한민국 주류가 보수에서 진보로 넘어가는 건 아니냐 이렇게 평론하신 분들 많은데 장 소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하신다는 건가요? 그렇죠. 이거는 지금 보수우파가 자기 혁신을 못한 것이고 자기 개발을 못한 거예요. 그래 대해 국민에게 믿음을 못 준 거죠. 대안 세력으로서. 생각을 해보세요. 과연 황교안, 그다음에 뭐 김종인, 박형준, 신세돈
이분 선대위원장급들 분들하고 저쪽에 뭐 이낙연, 이해찬, 선거를 총지휘했던 양정철, 이근영 이런 분들과 쭉 비교해 봤을 때 이 뒤에는 또 청와대와 정부가 있잖아요. 예. 이런 분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저는 프로와 아마추어 게임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떠한 기술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정말 전력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러한 부분의 문제지 이 부분이 이제 선거 지형이 바뀌었다라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은 분석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김재일 변호사님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저도 이제 선거 지형이 바뀌었다라고 보다는 그냥 야당이 너무 못한 거예요. 야당이 네. 너무 못했다. 특히 그 매 선거 가까이쯤 이제 막 쏟아지는 그런 막말 파문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그거 예.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은 홍보 평소에 되게 성실하게 하다가 그 시험 때 되면 멘탈 무너지는 애들이 있어요. 예. 그러면은 오히려 시험 일주일 냅두고 갑자기 막 게임에 빠지고 아, 만화책에 빠지고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혹시? 정말 잘 빠집니다. 그죠? 왜냐면은 가까이 다가올수록 긴장감과 네, 맞아요. 왜냐면 내가 질 것 같다. 도피하고 싶어요. 그렇죠. 뭔가에. 도피하고 싶은 예. 거죠. 이제 그런 긴장감이 사람으로 하여금 통제 능력을 잃게 하고 그 결과 자꾸 안에서만 생각하고 있어야 될 소리가 밖으로 막 나오는 거예요. 예. 근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통제가 안 되는 그 집단을 보고 있자니 아 저기는 시스템 자체가 너무나 신뢰할 수가 없다. 저 세력은 신뢰하기 너무 어렵다라는 인상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막말이라기보다는 그거 전체가 이제 하나로 합쳐졌을 때의 그 야당의 분위기가 너무 이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없게 그렇게 만드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동안 쭉 그 대표자로 세운 분들의 면면을 보면 어쨌든 간에 너무 올드하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런 데다가 이제 어떤 여당의 정책이나 정부의 정책이 나왔을 때 그거에 대해서 뭐 반대는 잘 하기는 하는데 예. 근데 반대 이후에 어떤 정책 제시가 굉장히 불분명했다.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사태면은 좀 더 새로운 그런 정책이 나와야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 이건 안 된다. 이건 해선 안 된다. 라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 이 올드한 이미지와 안 된다. 이 말이 합성을 해보세요. 그럼 뭐가 돼요? 꼰대 이미지가 되는 거잖아요. 꼰대 이미지가 네.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필패일 수밖에 없는 저는 선거였다고 봐요. 그러니까 야당이 생각보다 너무나 이미지 메이킹을 못한다.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 시스템의 부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재일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이 서울 지역의 이 선거 결과에 대해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공천이 잘못된 거죠. 공천이 잘못됐다. 예. 그리고 그 공천이 잘못됐다는 이야기는 결국 인재를 키워내지 못했다라는 것인데 약간 수도권에서 또 특히 서울 지역에서 그동안 지지를 받던 보수 후보들은 대부분 좀 소장파였어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주류에는 보수에서 이제 주류로 취급받지 못하던 이제 그런 분들인데 이제 그런 분들 대부분이 당내에서 이제 세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낙오되거나 이제 뭐 이렇게 되면서 수도권 내에서 이제 일부 굉장히 좀 세력을 잃는 보수가 잃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수도권 지역은 어떤 지역색이 있다기보다는 굉장히 이제 민심의 바로미터처럼 그때 이슈에 따라서 마음을 바꾸는 중도 세력이 더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그 수도권과 서울 지역에서 이제 이렇게 보수 야당이 참패했다는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이슈 선점권이 없었던 것이죠. 네. 그렇군요. 공천을 잘못했다라고 평가를 해주셨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동감해요. 지금 뭐 49석 중에서 8석 얻었는데 그거는 뭐 우리 지방선거 2018년도 지방선거 예를 보면은 구청장 딱 한 명이 미래통합당이에요. 예. 서초 구청장밖에. 예. 강남구청장도 민주당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쪽의 수도권, 특히 서울의 민주당 지지세가 워낙 강하다라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요인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공천 잘못한 거, 사람 키우지 못한 거, 이슈 선점 못한 거,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났는데 어쨌든 코로나19 때문에 다른 어떠한 선거 이슈를 주도할 수가 없었어요. 야당은 솔직히 바람 선거해야 되거든요. 예. 바람을 불러일으켜가지고 자 이번에 한번 바꿔봅시다. 참 못 살겠다 갈아보자. 이런 분위기가 쫙 퍼져야 되는데 아니,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다니지 못하는데 무슨 선거운동이야. 선거운동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기력하게 당했다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이번에 야당이 힘을 쓰지 못했고 거듭 얘기하지만 종로에서 황교안 대표가 워낙 만빵으로 깨졌어요. 처음부터 60대 30 이 정도 스코어 났거든요. 이쪽 당의 장수가 나가서 저렇게 지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 퍼져 있는 중대장들이 얼마나 잘 싸울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점들이 아쉬운 거죠. 알겠습니다.